안녕하세요. 빈트라이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려 했더니 또 날이 이렇게 눈 오는 것처럼 구름이 끼고 빛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는데도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이 시간에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에 사진 또 예술일까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참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구스 개체 밖에 있는 라이카 카메라의 이게 옵션이죠. 클로즈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조프렉스라고 접사를 할 수 있는 장치죠. 제가 작년 한 8월 달쯤인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대로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사진 분야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했는데, 전체 유튜브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이 유튜브 내용들이 그 어떤 카메라라든가 렌즈라든가 이런 소개, 그리고 간단한 촬영 방법 이런 걸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좀 사진이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그런 형이화학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어떤 좀 그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억지로 갖다 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 정도 실력은 또 안 되고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일단 제가 철학의 개념이라든 사진의 개념, 그런 형이사학적인 분야로 가지고 우위라도 떼우면 언젠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실력도 없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네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카메라 소개라든가 셔터 속도라든가 이런 좀 형이학적인 거에 자꾸 치우치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뭐든지 다 좋죠. 뭘 해본다는 건 좋으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어떤 사진에 있어가지고 좀 고차원적인 개념, 사진의 본질, 사진의 개념, 철학, 그리고 사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은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마음은 그렇지만 또 늘 카메라 기계 만지작거리는 이런 걸로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늘 자제하는 마음으로 한번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조프렉스는 어떤 개념의 이 원리가 이게 이제 SLR식 방식으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SLR식이라고 하면 사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SLR이 뭐야? 싱글 렌즈 리프렉스. 우리말로 억지로 해석하면 이란 반사식 카메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여기 프리즘에 원 쿠션 묶고 이쪽을 투 쿠션 묶고 해서 눈으로 상이 보이는 요런 카메라를 SLR이라고 하고, 이제 RF식 카메라는 이 렌즈로 들어오는 걸 측량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두 구멍을 들어오는 걸 가지고 상을 보는 거죠. SLR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RF 카메라고, 이건 SLR 원리이기 때문에 설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필름만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 자세한 사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야 되니까 요 영상 끝나면 이렇게 촬영해서 둘이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클로즈업을 몇 번 해봤는데 상당히 이게 좀 좋아요. 좋다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좋다는 기준은
제 기준입니다. 어디 갔나? 저 있네. 늘 이렇게 준비성이 없죠. 아이고, 더워라. 난로 좀 끄고. 여기 프로비아인데, 제가 자주 사용했고, 또 오랫동안 사용한 프로비아인데, 이걸 가지고 접사를 예전에 몇 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상당히 좀 곱다. 색은 참 언어로 표현하기를 그런데, 억지로 표현하면, 우리 시골 말로 참 참하다. 색이 영롱하고 곱다. 꽃을 촬영하면 꽃의 그 향기가 코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라이카 요걸로 접사로 필름에 슬라이드 필름이 찍으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이 한번 취하면, 단점이 있죠. 절대 디카를 못 쓴다는 거. 이 라이카 렌즈 가지고 이 필름에 사진을 찍어서 이 맛을 들이면, 절대, 제 생각엔 디카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결국은 꼰대로 전락하겠죠. 디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진은 내용이 중요하고, 사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에 그려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지, 디테일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그런 부차원적이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사진의 내용에 따라서 색이 어떤 그 감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색이 그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면 그 민족들의 고유한 그 옷 색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색이 제대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붉은색도 똑같은 붉은색이지만, 아름다운 붉은색이고, 좀 천박해 보이는 그런 붉은색이고, 똑같은 색인데, 어떻게 색을 표현하냐에 따라, 같은 붉은색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천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값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진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상당히 그 가치가 크고 작다는 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진을 할 때 뭡니까, 뭐라노, 뭐랄까, 그래서 아마 그 색감의 어떤 맛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 필름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그 비싼, 요즘 이게 한 3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막 들 정도로, 그렇다고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을 바에는 사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진 외에도 할 게 많은데, 꼭 사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나름대로 저는 그런 꼰대 생각이 있고요. 어떤 간에, 이 접사를 할 수 있는 이 비조프렉서 요걸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사용법이라든가, 접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 영상 말미에나 중간에, 요 렌즈를 이용해서 찍은 칼라 사진, 흑백 사진을 몇 장을 이렇게 샘플로 해서,
맛배기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조프렉스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조프렉스 우선 렌즈부터 살펴보면 엘마 65mm의 조리개 3.5F 렌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리개 다 열려 있는데 완전히 돌리면 22 이렇게 되죠. 외관은 이렇고요. 이건 다른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걸 돌리면 초점이 멀어졌다 짧아졌다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프리즘인데 SLR 원리죠. 상이 열어 들어가서 거울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눈으로 가서 상을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여기 뭐냐면 이제 거울을 원위치시키는 건데 이거는 거울을 내리는 거고 이거는 거울을 원위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누르면 거울이 내려오고 이걸 들면 거울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울 올리는 걸 거울 원위치라고 하는데 이걸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거울을 이렇게 내려줘야 물체가 보이거든요. 요래 있어야 이제 물체가 보이는데 다만 물체가 보이면 상이 필름에 안 맺히거든요. 그래서 필름에 맺히게 셔터를 누를 때는 반드시 거울을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야 필름에 상이 맺힌다. 요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면 요거는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됩니다. 조리개 맞출 때 주의, 두 번째는 거울 주의. 이렇게 요거만 하면 요거는 퍼펙트합니다. 자, 그러면 조리개를 살펴볼게요. 조리개 이거는 이제 일반 렌즈와 달리 접사 렌즈는 조리개에 아웃포커스가 심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한 11이나 16 정도 맞춰줘야 이게 일반 렌즈 한 5.6 정도의 그게 아웃포커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1로 많이 찍어요. 11일 때면 이제 붉은 점이 있고 검은 점이 있는데 이렇게 11이 돼 있더라도 이 검은 점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조리개가 다 열려버리거든요. 왜 이걸 열리게 돼 있냐면 11 정도면 솔직히 어두워가지고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고술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11 조리개를 맞추고 이걸 열어서 완전히 초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이걸 돌려서 검은 점과 붉은 점이 딱 일치되게 해야 조리개 11이 딱 됐다 이거죠. 요거 이래 상태에서 해버리면 조리개 11이 아니고 조리개 3.5배 돼버립니다. 주의할 것은 두 개가 다 요래 맞아야 11이다. 이 검은 점이 이리 가버리면 조리개가 개방됐기 때문에 노출 과다가 됩니다. 그리고 노출 과다뿐 아니라 포커스가 나가버리죠. 그 점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울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사용법에 다 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에 먼저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은 쉽습니다. 이게 붉은 점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각소리 나게 딱 돌리고 이제 프리즘 이리 가는 거를 눈으로 오기 위해서 껴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상이 맺혀가지고 이리 와서 거울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고 상을 정확히 보고 초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되죠. 다만 셔터 누를 때 상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필름을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거울을 원위치해준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리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꽃이 보이면 필름에는 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기 전에 이 상을 보고 꽃이 보인다고 누르면은 무조건 이 틀림먹었으면 이게 필름 날아갑니다. 여기서 꽃이 안 보여야 상이 필름에 맺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이 필름으로 가려면 거울을 원위치시키게 한다.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거울을 설치했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면 거울을 들어줘야 된다. 이걸 이제 거울 원위치인데 이걸 주의하시면 된다 이거죠. 초점을 맞출 때는 거울이 눌리주고 초점이 다 맞추고 나면 거울이 들어준 상태에서 셔터를 눌려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헷갈린다. 언제 그 신경 쓰냐. 거울 신경 쓰기 싫으면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걸 요래 놓고 찍으면 이래 놓고 찍으면 셔터만 눌리면 거울이 자동으로 셔터 누를 때 같이 거울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단점이 이렇게 하면 릴리즈를 누를 때
참 이걸 누를 때 좀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교하게 찍기 위해서는 여기다 릴리즈를 꽂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거 처음 사용하면 자꾸 필름을 날린다고요. 그래서 뭐 진짜 정교하게 찍을까 아니면 그냥 이래가지고 같이 찍으면 날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교하게 찍고 싶다 이러면 그거를 딱 보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반드시 셔터를 누르기 전에 그거를 딱 들어주고 들어주면 이리 보면 꽃이 안 보이게 되지. 안 보이면 무조건 찍으면 필름에 상이 맺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 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비조플렉스 소개와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저도 이거에 사용을 안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해봤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시청자께서 잘 이해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로써 장비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서론에 좀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전에 유튜브 해본다고 뭐 카메라와 사진에 대해서 잠깐 주제를 잡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이게 유튜브를 쭉 살펴보면 유튜브의 한 90% 이상이 그 카메라와 렌즈 소개 이런 걸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사진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어떤 좀 깊이 있는 그런 유튜브가 좀 부족한 게 늘 아쉬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건 제 나름대로 나누는 기준인데 행위상학적이냐, 행위하학적이냐,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냐, 정신에 대해서 집착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대부분 이제 독일 철학에서 행위상학적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사진에 대해서도 어떤 좀 행위상학적인 그런 대한 좀 설명이라든가 토론이 유튜브에 잘 됐으면 싶은데, 대부분이 행위학적인 그런 렌즈라든가 뭐, 카메라 뭐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아마 사진을 처음 이렇게 배우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진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기계학과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장비병 그리로 오히려 빠져들 가능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 시대가 그럼 또 시대의 이 조를 타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저도 뭐 몇 개월 해봤는데, 제가 또 이게 사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진에 대해서 어떤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행위사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 유튜브로 하기에는 그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지식도 안 되고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누가 좀 해주시면 좋은데, 또 아직까지 그런 훌륭한 유튜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장비 소개하려 해도 장비도 다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사진에 대해서도 웬만큼 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건 뭐 마른 행주 짜듯이 없는 걸 억지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진에 대한 그런 어떤 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여행 사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그런 글들을 가지고 조금 읽어보는 그런 내용과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삶의 지혜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어떤 이제 유튜브를 하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턴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까지 계속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영상이 몇십 편 찍어 올렸는데,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사진 주제를 조금 벗어나서, 삶에 대한 그 지혜라든가, 일상적으로 한번 조금 나아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어차피, 영상이라든가, 바이크 타고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제일 꿈이었는데, 그걸 한번 이뤄보려고, 준비도 하고 하니까, 사진에 대한 어떤 장비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더 훌륭한 유튜버가 많이 있으니까, 저야 그만둬도 티도 안 내겠지요. 어떤 간에, 제가 몇 편을 올린 그런 사진에 대한 본질이라든가, 어떤 사진에 대한 방향, 그런 내용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만큼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어떤 유튜브의 어떤 다른 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그쪽으로 많이 유튜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영향가는 없었지만, 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사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좀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아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막 떠벌려가지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stry.